자, 암석에 대한 얘기를 좀 할 거예요. 자, 우리가, 자, 이게, 일단 이거부터 먼저 좀 알고 가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배우려고 하는 거는 뭐 멘틀이나 외핵이나 내핵에 대해서 배우려는 건 아니에요. 우리의 최대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각입니다. 왜 지각을 배워야 될까요? 자, 우리가 배우고 싶은 영역이 지각입니다. 지각을 배우는 이유가 있어요. 왜 배울까요? 응? 지각을 배운다고 먹고 살 수 있을까요? 자, 지각을 배우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 때문에 지각을 배울까요? 멘트를 안 배웁니다. 외핵을 안 배워요. 내핵을 안 배웁니다. 우리가 배우고 싶은 것은 지각입니다. 왜? 지각에 살고 있는, 그러니까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조금 더 유식한 말로 우리는 무슨 개에 속하죠? 생물계에 속하죠. 사람도 동물과 식물 같이 살고 있으니까. 그래서 생물계가 직권 중에서 생물계가 자, 일단 대부분 어디에 있기 때문에 지각과 그죠? 맞죠? 그 다음에 바다, 해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각을 배우는 생물계가 지각에 이렇게 자, 이렇게 존재하니까 그래요. 자, 그래서 물론 수권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뒤에 가면 수권을 배웁니다. 물에 대해서 배워요. 바다에 대해서 배워요. 자, 바다에 대해서 배우는 이유는 뭐 때문이냐? 그건 2학년 때 배우는데 바다에 대해서 배우는 이유는 또 생물계가 어디에 살고 있으니까 수권, 물속에도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의 최대 관심은 오로지 어디에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영역에 대해서 배우는 게 우리의 최대 관심입니다. 자, 어디에 뭘 배우고 싶다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영역이에요. 자, 그러면 먼저 지각을 구성하는 게 뭐가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지각을 구성하는 것이 자, 지각을 구성한다 하면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돌멩이죠. 그죠? 네. 이게 암석입니다. 자, 돌멩이를 쪼개면은 이 돌멩이를 구성하고 있는 광물이 있겠죠? 암석이 있고요. 이 암석을 구성하는 것이 바로 광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암석에 대해서 배우고 광물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땅을 구성하는 것은 우리가 흙이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흙, 모래 뭐 이런 걸 생각하는 건데 걔네들은 전부 다 어떻게 보면은 이 지각에서 암석에서 자, 얘네들이 잘게 쪼개져서 나타나는 그런 자, 모양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분쇄된 모습이다. 그래서 암석에 대해서 배우고 광물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자, 암석은 어떻게 생성되는가에 대해서 먼저 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빈 공간이 자, 좀 공간이 어디가 좋을까요? 아이고. 자, 여기 빈 공간에 쓸만한 데가 없어가지고 다시 위에 올라가서 여기다. 아, 여기 공간이 있네요. 요거. 여기 이 16쪽 위에 보면은 자, 여기 빈 공간 좀 보이죠? 예, 여기다가 쓸게요. 우리가 이제 필기할 때가 좀 많이 없어서 좀 요거 잘 찾아가면서 쓰겠습니다. 자, 암석의 분류. 자, 암석은 어떻게 나누는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자, 암석은 이게 생성 방법에 따라서 분류합니다. 자, 생성 방법에 따라 분류해요. 다시 어떻게 분류한다고요? 생성 방법.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그 생성 방법에 따라서 분류합니다. 자, 그래서 흙에 화성암이 있어요. 화성암. 자, 그리고 퇴적암이 있습니다. 자, 이 두 가지가 변해서 생기는 게 변성암. 그래서 크게 보면 세 가지 분류해요. 화성암, 퇴적암, 변성암. 자, 화성암이라고 하는 이것은 자, 말 그대로 마그마의 냉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그마가 뭔지 좀 이따 다시 얘기할게요. 자, 퇴적암이라는 것은 쇠설물의 퇴적.
쇠설물의 퇴적, 쇠설물이라는 용어가 등장합니다. 변성암은 화성암이나 자, 화성암 또는 퇴적암의 자, 성질 변화예요. 자, 요런 것들이 자, 일단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용어 중에서 화성암이라고 하는 말에서 화성, 성 이거는 자, 화는 화산 활동할 때 화예요. 불화자겠죠. 뭐. 그 다음 화산 활동에서 성, 만들어진 거. 그래서 마그마라는 것이 등장합니다. 자, 일단은 마그마가 뭔지부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땅속은 뜨거울까요? 차가울까요? 뜨거워요. 그거 어떻게 알아요? 그냥 알아요. 자, 땅속에 들어가면 열이 있죠. 그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들어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열 발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땅속에 물이 있으면 그 물이 굉장히 뜨거워요. 그거 어떻게 알았어요? 용암 같은 거 이런 거 아니고요. 여러분들 온천 알죠? 네. 자, 그냥 일반 지하수는 차갑습니다. 그런데 땅속에 물이 있는 것 중에서 뜨거운 물이 있어요. 온천숙 하면서 나오는 거 있죠? 자, 그게 왜 뜨겁게 나오냐면은 자, 우리 땅속에는요, 끊임없이 지각이 이게 요동을 칩니다. 그러니까 땅속에 있는 지각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요. 또 저 밑에 있는 특히 핵 같은 경우는 외핵이 액체잖아요. 그죠? 액체가 되려고 하면 쉽게 말해서 철을 녹였다고 생각하면 돼. 자, 우리 포항제철 가면은 용광로가 있죠. 포스코에. 그 용광로는 뜨겁겠어요? 차갑겠어요? 뜨거워요. 굉장히 뜨겁습니다. 그죠? 자, 터미네이터에 알비백 하면서 쑥 사그라드는 그 장면 혹시 본 적 있어요? 네. 자, 터미네이터가 가라앉는 장면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어디냐면은, 그게 용광로 같은 데예요. 맞죠? 네. 자, 철을 녹였습니다. 그만큼 뜨거운 거예요. 땅 속의 외핵은 그렇게 뜨거운 상태입니다. 그 뜨거운 열기가 밖으로 찍 올라오다 보니까 멘틀도 뜨거워요. 그죠? 자, 이 지각은 거기서 이제 좀 식어서 굳어버린 거야. 그러다 보니까, 자, 마그마라는 용어가 등장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 마그마는 어떤 상태냐면은, 자, 요게 녹은 상태예요. 그래서 지각 성분의, 자, 용융 상태. 여기서 용융 상태라는 것은 뜨거워서 녹은 상태. 다시, 용융 상태가 무슨 뜻이라고요? 뜨거워서 녹은 상태. 뜨거워서 녹은 상태예요. 자, 여러분들 혹시 소금도 막 가열하면 녹는 거 알아요? 네. 소금이 한 500에서 600도 정도 올라가면요, 얘도 자 녹습니다. 마치 설탕 우리 달고나 할 때 국자 이거 할 때 설탕 녹는 거 봤죠? 네. 그것처럼 설탕은 조금 이 녹는 온도가 낮아요. 그렇지만 자 소금은 조금 높은 편에 속해요. 그런 것보다 마그마 이 지각 성분들은 굉장히 높은 온도에서 얘들은 녹습니다. 그게 녹은 상태가 마그마예요. 근데 여러분들 용암 하는 거 들어봤죠? 네. 용암은 마그마가 요게 땅 속에 있을 때 이름은 마그마거든요. 근데 마그마가 지표로 요게 나와요. 자, 흘러 나와서 흐르는 상태일 때 우리는 이것을 용암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땅 속에 있을 때는 마그마, 얘가 지표로 나오면은 자, 요거는 용암입니다. 됐어요? 자, 그래서 용암은 지표 면에서는 용암. 근데 둘의 성분은 각기도 다르게요. 같은 거예요. 왜? 이게 같은 거야. 자, 땅 속에 있을 때는 마그마, 이것이 지표로 흘러나오면은 용암. 그래서 지표에 노출된 상태는 용암이라 부르고요. 자, 그리고 땅 속에 있는 상태는 마그마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지표로 흘러나와서 이게 흐르는 상태가 돼버리면 용암 이렇게 됩니다. 마그마가 굳으면 화성암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그마가 이게 굳으면 화성암이 된다. 요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됐죠?
화금화가 굳으면 화성암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딱 적었어요? 자, 요것만 정확하게 기억하세요. 마그마는 자, 땅 속에 있을 때, 용암은 지표면을 흐를 때. 자, 여러분들 영화 속에서 화산 터진 거 본 적 있죠? 화산 터집니다. 자, 그러면 뭐라고 표현하느냐? 마그마가 분출돼요. 땅 속에 있던 마그마가 분출돼. 그게 지표면을 흘러서 용암이 되는 거죠. 그죠? 자, 여러분들 화산 그림을 그리면은, 자, 화산, 예를 들어서 산을 하나 그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확 분출대가 막 빨간 게 나옵니다. 자, 빨간 게 빨간 걸로 했는데 빨간 게 안 됐네요. 자, 빨간 게 막 나와요. 자, 이렇게 막 나오는 이 빨간 거는 땅 속에 있던 뭐가 빠져나오는 거예요? 마그마예요. 얘는 마그마야. 근데 얘가 이제 넘치다 보면은 결국 걸쭉한 상태니까 이렇게 흘러 넘치겠죠. 그죠? 이렇게 지금 내가 형광펜으로 이렇게 이 그린 얘들은 뭐라고 불러야 되겠어요? 용암. 이건 용암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땅 속에 있을 때는 마그마인데 얘가 지표면을 이렇게 흘러 넘치게 되면은 그게 용암입니다. 용암과 마그마를 그냥 대충 같은 거라고 써버리는 친구들이 있던데요. 그 친구들은 그렇게 용암과 마그마의 용어를 잘못 써버리면은 이 서술형 문제에서 무조건 감점 받습니다. 자, 작년 중간고사 때 용암과 마그마 잘못 써가지고 감점 받은 친구 진짜 있어요. 예? 그래, 이거 정확하게 써줘야 됩니다. 자, 작년부터 시험 치기 시작하는 거 알고 있죠? 예. 자, 그럼 이제 다시 보겠습니다. 자, 화성암은요.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예요. 화성암은 누가 굳어서 된 거예요? 마그마가 굳었어요. 자, 마그마가 굳었어요. 자, 그런데 어디서 굳어요? 깊은 곳에서 굳어요. 지표면에서 굳어요. 이 두 가지 나오죠? 자, 깊은 곳에서 굳어요. 마그마가 굳는 겁니다. 자, 지표면을 흘렀을 때는 용암이 되지만 마그마가 지표에서 굳어버리면 이제 화성암이 되는 거예요. 용암과 화성암은 다른 말이에요. 용암은 흐르는 상태, 그게 걸쭉한 상태가 용암이고요. 얘가 굳어버리면 이제 화성암이 됩니다. 그때 깊은 곳에서 이렇게 굳었을 때는 서서히 식겠죠? 그렇죠? 그래서 서서히 요게 식습니다. 자, 그런데 지표면에서 굳을 때는요, 이게 땅속보다는 온도가 낮잖아요. 그죠? 그럼 얘는 빨리 굳습니다. 빨리 식어요. 자, 서서히 굳는다. 식어서 굳게 됩니다. 얘는 빨리 식습니다. 그래서 빨리 굳는 거예요. 자, 요런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자, 이렇게 서서히 식는 게 있고 빨리 식는 게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다시 구분합니다. 자, 화산암이 보여요. 화산암. 자, 지표 부근에서 빠르게 식었어요. 자, 지표 부근에서 빠르게 식었어요. 자, 그 다음에 심성암. 깊은 곳에서 천천히 식었어요. 자, 이때 중요한 것이 뭐냐면 빨리 식어버리면 알갱이가 작게 나옵니다. 천천히 식게 되면 자, 알갱이가 크게 나옵니다. 그래서 일부 선생님들은 작은 알갱이다 그래서 세립질 결정이라고 써요. 요 말은 실제 고등학교 가서 쓰이는 말인데 중학교 때 이미 이걸 가르쳐주는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우리 과학에서 제일 꼼꼼하게 잘 가르쳐주는 학교가 일중이거든요. 일중은 과학을 정말 제대로 잘 가르쳐줍니다. 아예 처음부터 애들한테 배우려면 제대로 배워야지. 과학은 똑같은 얘기를 중학교 때 똑같이 배우고 고등학교 때 똑같이 배워요. 근데 중학교 때 쓰는 용어와 고등학교 때 쓰는 용어가 달라서 헷갈리거든. 근데 아예 처음부터 제대로 가르쳐보면 제일 좋겠죠? 그걸 일중은 딱 해줍니다. 일중 과학쌤이 정말 좋아요. 일중은 좋아요. 나는 개인적으로 일중 과학쌤이 참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알갱이가 크다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냐면 조립질 결정이라고 얘기를 해요. 다시 무슨 결정? 조립질. 한자인데요. 새는 미세하다 할 때 고세자입니다. 자, 저는 그 반대로 큼지막하다라고 할 때 조자를 씁니다. 그래서 세립질, 조립질이라는 용어를 써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현무암은 정말 많이 들어봤죠?
자, 현무암 하면은, 자, 맞아요. 제주도. 예, 그게 딱 보입니다. 그래서 현무암은 색깔이 좀 검해요. 제주도 하루방을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유문암은 밝은 거예요. 자, 요 사이에 안산암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요거까지 가르쳐준 선생님들이 간혹 계시거든요. 유문암과 현무암 사이에 안산, 요거는 중간 밝기 정도 됩니다. 요건 중간 정도 밝기예요. 그 다음에 자, 반려암이 있습니다. 심성암 깊은 곳에서 반려암이 있고요. 자, 화강암이 있습니다. 자, 요 사이에 섬록암이라는 것이 있어요. 요 사이에 섬록암.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뭘 외우냐면은, 자, 밝기 순서를 외우셔야 돼요. 누가 밝고 누가 어두우냐. 자, 밝은 게 있고 어두운 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화산암, 화성암과 화산암 구별해야 돼요. 화성암은 마그마가 굳어진 거고, 화산암은 그 마그마가 지표에서 굳어진 거. 심성암은 깊은 곳에서 굳어진 거. 자, 그 차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실제로 이게 화산암, 심성암, 화성암 이거는 큰 분류고, 실제 존재하는 암석은 현무암, 유문암, 자, 뭐 안산암 이런 것들, 화강암, 섬록암, 반려암 이런 것들이 그 이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거 외울 때 앞 글자만 따서 유안현, 화섬반 요렇게 자 외우기도 합니다. 자, 요 중간에 안산암과 섬록암은 안 가르쳐주는 경우는 안 하셔도 돼요. 자, 보통 유문암과 현무암 요 두 가지가 나오는데, 유문암이 밝다, 현무암은 어둡다, 화강암은 밝다, 반려암은 어둡다, 요렇게 얘기를 합니다. 됐죠? 자, 여러분들이 현무암을 본 적이 있습니까? 현무암은 결정이 굉장히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작은 미세한 결정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화강암은 본 적 있죠? 왜 돌멩이 중에서 검고 희고 반짝반짝하고 되게 있어 보이는 돌멩이 본 적 있습니까? 네. 그게 이제 이렇게 생긴 돌멩이 본 적 있을 거예요. 어두운 반려암은 본 적이 거의 없을 거고, 요 밝은 화강암 요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보신 적이 좀 있을 거예요. 자, 요게 화강암 같은 게, 자, 요게 알맹이가 굵습니다. 그래서 눈에 뻔히 보여. 검은 것들이 뚝뚝뚝 보여. 자, 요런 것도 참고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요 표 시험에 90% 정도 출제되는 그림이에요. 자, 분류 색깔에 따라서 결정 크기에 따라서 분류하는 위치, 그래프 그려주고 위치 묻는 겁니다. 아쉽게도 정말 짜증나는 게 다 외워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예요. 자, 꼼꼼하게 잘 체크해 주시고요. 자, 여러분들 지금 섬록암이나 반려암은 요거는 자, 뭐 얘기하면은 할 필요가 있지만 굳이 안 할 필요, 적어만 두시고, 여러분들은 이 현무암과 유문암, 반려암과 섬록암만 기억하세요. 안산암, 섬록암은 굳이 기억 안 하셔도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표로 나왔을 때 여러분들 3번처럼 표가 보이시죠? 그죠? 자, 이렇게 표를 채워 넣는 게 시험 문제에 실제로 출제가 되어집니다. 자, 그 다음 그 뒤에 보시면 퇴적암이 있어요. 자, 퇴적암은 자, 여기 보시면은 퇴적물, 잘게 부서진 알갱이를 말합니다. 자, 이 퇴적물을 다른 말로 아까 얘기했다시피 쇠설물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쇠는 분쇄할 때 쇠자예요. 그래서 분쇄된다 할 때 쇠자를 써서 쇠설물. 그래서 잘게 부서진 조각을 우리가 퇴적물 혹은 쇠설물. 자, 그러면 퇴적암이 되기 위해서는 자, 이 퇴적물이 쌓여요. 됐죠? 얘네들이 쌓이고 다져져서 굳어집니다. 자, 그래서 요 순서가 자, 외우세요. 운반, 퇴적, 다지기, 굳히기, 암석 형성이에요. 자, 운반, 퇴적. 요거는 요 생성 과정을 묻습니다. 자, 운반, 퇴적, 다지기, 굳히기, 자, 퇴적암이 만들어집니다. 자, 그런데 그 밑에 장소를 보니까 우리가 퇴적암이 만들어질 때는 땅에서는 잘 안 만들어져요. 땅에서는 여러분들이 만들어지기가 힘듭니다. 자, 이게 굳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디서 하냐면은 주로 바다, 물속에서 해요. 근데 여감이라는 것은 이게
자갈로 돼 있거든요. 자갈은 자 멀리 가요 못 가요? 무거워서 멀리 못 가요. 그래서 해안가 근처에서 만들어진 암석은 여감입니다. 자 이제 모래 알갱이는 돌멩이 자갈보다는 좀 더 멀리 갈 수 있죠. 그래서 요 사암은 모래 알갱이로 만들어진 사암은 좀 더 멀리 갑니다. 진흙은 훨씬 더 멀리 가겠죠. 진흙으로 만들어진 것이 쇠일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알갱이가 가늘수록 멀리 간다. 그래서 여기 요거 밑줄 딱 세우세요. 퇴적물의 크기가 작을수록 먼 곳까지 운반되고 암석이 그때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퇴적물은 자, 암석이 만들어지는 장소가 반드시 물속이어야 됩니다. 그래야 굳을 수가 퇴적이 되고 굳을 수가 있어요. 자, 공기 중에 노출되는 거 아닙니다. 암석이 만들어지고 지각 변동에 의해서 이게 밖으로 지표면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자, 퇴적 장소 꼭 기억을 하시고요. 자, 퇴적암의 일반적인 특징은 층리. 요거는 퇴적물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쌓여요. 쌓이는 과정에서 평행한 줄무늬가 나타납니다. 층리.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또 용어입니다. 화석이 있어요. 화석은 어릴 때 이런 거 해본 적 있죠? 차를 가지고 조개 껍데기 넣고 눌러서 화석 만드는 그런 실험 같은 거 비슷한 거 해본 거 있죠? 네. 그래서 요게 자 유해나 흔적 이런 것들이 화석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유해가 화석되는 건 당연히 알죠. 뼈 화석 같은 거 그죠? 근데 흔적도 화석이 됩니다. 잊으면 안 돼요. 자 이런 것도 나중에 정리된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맞아요. 발자국 화석 이런 거예요. 흔적도 화석이 됩니다. 자 거기 적으면 되겠네요. 발자국 화석. 발자국도 화석이 됩니다. 우리가 자 이 공룡 뼈 화석이 있는 것만 화석이 아니에요. 발자국 화석. 요거는 흔적 화석입니다. 이런 것들은 흔적을 나타내는 거예요. 자, 퇴적암은 뭐가 퇴적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주재료가 자갈이면 뭐라 부른다고요? 자갈이 주재료면 여감, 모래가 주재료면 사암, 진흙이 주재료면 쇠일. 그런데 자, 바닷물 속에는 특히 산호 같은 게 많죠? 자, 이 산호가 자, 석회물질이라고 부르는데요. 조개 껍데기나 산호가 주재료면 석회암 이렇게 됩니다. 자, 요거 기억하셔야 되는데 자갈만 가지고는 암석을 못 만들어요. 왜 못 만들게 해요? 아니요. 자갈만 가지고는요. 자갈이 붙어야 안 붙어요? 여기에 시멘트가 있어야 되죠. 그죠? 네. 자, 우리가 구체적 하면은 시멘트 같은 접착제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누구예요? 진흙입니다. 자, 모래만 있어도 절대 안 뭉쳐집니다. 진흙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흙은 무조건 들어가요. 알겠습니까? 네. 진흙은 반드시 들어갑니다. 그래서 진흙과 모래. 그래서 주재료는 모래입니다. 주재료가 자갈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퇴적암이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석회암은 좀 달라요. 얘들은 산호가 그냥 뭉쳐져서 되는 거기 때문에 혹은 조개 껍데기 같은 경우는 물속에 이런 것들이 죽어서 그대로 이제 굳어지는 형태라서 석회암은 조금 다르다 하는 거. 자, 퇴적암을 통해서 뭘 할 수 있느냐? 자, 우린 퇴적물의 종류나 크기, 화석 이런 것들을 통해서 환경이나 생물의 종류를 알 수 있다. 요거 밑줄 쳐놓으십시오. 자, 퇴적 당시 환경이 어땠다. 혹은 자, 뭐 어떤 화석이 나온 걸 보고 자, 이 당시 환경이 어떻게 됐다 하는 걸 알 수가 있다. 요 정도만 딱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도 전부 다 내용적인 부분이에요. 자, 이런 내용을 여러분들이 한번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된다. 이게 문제 어떻게 나오는지 뒤에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오히려 이제 이런 거는 잘 기억하셔야 돼요. 2번 생성 순서. 자, 퇴적하면 생성되는 순서. 제일 먼저 아까 뭐 해야 된다고요? 운반. 자, 그 다음에 퇴적. 그죠? 여러분들 직접 한번 적어봅시다. 운반, 퇴적. 퇴적은 쌓였어요. 그 다음에 굳히기, 굳어지는 거 있죠. 그지? 자, 굳히기 먼저가 아니죠. 다지기, 굳히기죠. 예, 다져지고, 다지기, 굳히기. 암석 형성이에요.
자, 다져지고 굳어지는 거예요. 다지고, 이건 굳히기라고 쓴 겁니다. 굳히기, 굳혀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지기, 굳히기, 암석, 영성, 그 순서대로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 있어요.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 마지막에 이제 변성암이 있습니다. 변성암. 자, 변성암은, 자, 요건 성질이 변해요. 변성암이, 요게 조금 사실 중요한 건데요. 자, 열과 압력을 받아요. 땅 속에서 열과 압력을 받아서 성질이 변하는 것이 변성암입니다. 자, 열을 받아서 변하는 것을 우리는 자, 열변성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열변성을 다른 말로 이 고등학교 용어가 되는데요. 열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제 접촉변성이라는 말씀입니다. 열을 받아서. 자, 그래서 열에 의해서 자, 즉 접촉.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열은 마그마 근처에 있을 때예요. 자, 마그마가 뜨거운 열을 내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마그마 근처. 자, 마그마 근처에서 자, 이 퇴적암이나 화성암이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이 변성암은 이 접촉 변성을 하는 열에 의한 변성이 좀 많습니다. 자, 그런데 열과 압력을 동시에 받는 경우가 있는데요. 염리라는 줄무늬가 있습니다. 이제 아까 층리하고 구분하셔야 돼요. 염리는 높은 압력을 받았을 때, 자, 이 줄무늬가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압력과 수직하게 줄무늬가 생겨나는데, 이게 편암이라는 이름까지. 옆에 염리의 생성 보세요. 원래 알갱이들이 여기 그림에 보시면 있었는데, 압력을 양쪽에서 받고 있죠? 그래서 줄무늬로 이렇게 생겨나는 것을 우리가, 자, 이게 압력에 의한 압력 변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접촉 변성은 열을 받았을 때 압력을 받아서 생기는 건 압력 변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 다음에 변성작용은 알갱이가 자, 여기서 커지거나 새로운 알갱이가 생성되기도 한다. 이런 것도 참고로 그래서 성질의 변화가 생긴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적어둘게요. 퇴적암은 뭐라고요? 퇴적암은 층리. 자, 변성암은 편리예요. 알겠죠? 퇴적암은 층이 쌓이는 층리. 변성암은 편리. 이렇게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여기서 중요한 거. 모든 변성암은 편리가 있다. 맞게 틀리게요? 틀려요. 틀려요? 네. 왜요? 그냥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서 괜찮아요. 자, 모든 변성암에 모든 변성암에 편리가 있는 것은 아니다. 왜? 얘는 열변성, 열받아 변하는 열변성도 있으니까. 자, 열만 받아서 아까 요거 일부러 이걸 따로 쓴 게 이거예요. 얘는 마그마 근처에서 열만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특별히 열을 받아서 나오는 이건 마그마 근처에서 열만 받아. 그래서 열만 받아서 뭐가 없느냐? 얘는 편리 구조가 없습니다. 자, 편리 구조가 없어요. 열만 받아서. 그래서 열변성도 있으나 열변성도 자 있으나로 썼네요. 이따로 써야 되는데. 자, 그래서 요건 이따로 써야 됩니다. 끝내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 편리는 아까 뭐가 작용을 해야 된다 그랬어요? 압력이 작용해야 된다 그랬죠? 근데, 자, 접촉하는 거 아까 열만 받는 경우도 있었잖아요. 그죠? 자, 열만 받게 되면은, 그때는 편리 구조는 생기지가 않습니다. 그게 밑에 그림 보세요. 자, 여기 편마암 가는 거 있죠? 편암 있고 편마암 있죠? 얘네들은, 자, 편리가 있습니다. 편암, 편마암. 편리 구조 있다. 그럼 얘네들은 만들어질 때 뭘 받겠어요? 압력을 받습니다. 물론
압력만 받는 거 아니에요. 땅 속엔 뜨겁기 때문에 압력과 열 모두 받은 거예요. 자, 압력과 열을 모두 받게 됩니다. 편리구조가 있어요. 편한 편마음은. 그런데 자, 여기 보시는 규암이라든가 대리염에는 여기는 구조 자체에 아예 줄무늬 구조가 보여 안 보여? 안 보여요. 그죠? 그래서 얘네들 같은 경우는 열에 의한 변성으로 자, 열에 의해서 변성이 됐기 때문에 자, 줄무늬 구조, 편리 구조 요거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자, 석회암은 대리암이 되는데 여기 대리석 하는 거 알죠? 네, 요거 대리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열에 의해서 변성된 것으로 얘는 따로 줄무늬 편리 구조는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열에 의해서만 변성될 수도 있고 열과 압력을 모두 받아서 변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열을 받게 되면은 알갱이가 어떻게 되게요? 자, 열을 받게 되면은 여러분들 이걸 머릿속에 상상을 하세요. 자, 얼음, 가글음 알죠? 네. 자, 가글음이 있습니다. 얘가 녹아서 다시 얼어요. 알갱이 어떻게 됐습니까? 작아져요. 아, 작아서요? 진짜로? 네. 진짜 그 설마 작아지진 않을 건데요. 자, 여러분 머릿속에 상상해요. 자, 그릇에 가글음, 작은 가글음이 어떤 건지 알죠? 네. 가글음이 있어요. 네. 얘를 녹였습니다. 네. 녹였다가 다시 얼렸어요. 알갱이가 어떻게 됐어요? 똑같지 않을까요? 커지죠. 굵은 알갱이 얼으면 한 판이 되잖아요. 그죠? 아이가? 나다. 아이. 자, 다시 한번 생각해봐. 머릿속에 상상을 해봐. 자, 변성될 때 처음엔 내가 이런 것들을 넣어놨잖아. 그죠? 네. 알갱이가 요게 얘를 열 가해. 그럼 녹겠지? 네. 어? 열 받아서 얘가 녹아요. 녹으면은 어떻게 되게요? 그냥 이래 되겠죠? 네. 그럼 이거 굳었어요. 이 덩어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봐요. 작은 덩어리가 어떤 덩어리로 만들어졌어요? 큰 덩어리. 큰 덩어리가 돼요. 그래서 열을 받아 변성될 때 알갱이는 커집니다. 녹았다가 다시 어는 얼음과 똑같아요. 그래서 위에 보면은 알갱이가 커진다. 커진다. 왜 커지느냐? 바로 요 얘기 때문입니다. 열을 받으면 작은 알갱이가 녹았다가 자 다시 굳으면서 이렇게 큰 알갱이 한 덩어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요 말 이해되세요? 네, 요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요 밑에 여러분들 여기 하나 적을게요. 석회암, 대리암은 변성 자 되지만 구성 성분은 동일합니다. 자, 이걸 구성하고 있는 성분은 동일해요. 아니, 석회암, 요거 잘못 썼네요. 석회암은 대리암으로. 내가 요즘 말과 이렇게. 석회암은 대리암으로, 이렇게 써야 되는데. 자, 석회암은 대리암으로 변성되지만 구성하는 성분은 똑같습니다. 석회암의 주성분이 뭔지 아세요? CaCO3입니다. CaCO3예요. CaCO3가 석회암의 주성분입니다. 근데 변성이 된다 하더라도 대리암에 똑같이 CaCO3가 들어있습니다. 자, CaCO3는 그대로 들어있는 거예요. 구성 성분이 동일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CaCO3가요, HCl하고 만나요. 야랑 만나면은 어떤 일이 생기느냐? CaCl2하고요, 네, H2하고요, CO2가 생겨요. 우와, 막 눈이 핑핑 돌아가죠? 이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과학을 하려면요, 어떤 파트가 됐든 간에 여러분들한테 적어줬던 그걸 외우셔야 돼요. 왜?
왜 외우셔야 돼요? 이 말이 여기 적혀 있잖아요. 여기 적혀 있잖아요. 석회암이 변성이 된 것으로 석회물질. 근데 염산과 반응하면 거품이 발생한다. 이 말 나오죠? 이 말을 화학식으로 적어준 게 요겁니다. 얘가 석회암에 들어있는 야 이름이 뭐예요? 자, 요거 이름 뭐예요? 기억 안 나요. 아, 기억나잖아요. 탄산칼슘이에요. 이게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될 부분이에요. 네, 탄산칼슘. 얘가 염산이에요. 그래서 요게 자 염화칼슘과 자 염화칼슘 아마 거기 없었을 거예요. 자 물과 이산화탄소를 만들어냅니다. 자 이게 반응이에요. 우리는 결국 이거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CH3가 탄산칼슘인데 탄산칼슘은 변하지가 않더라. 그래서 석회암에도 있는 탄산칼슘이 대리암에도 그대로 있더라. 자, 그래서 이들 구성 성분은 동일하기 때문에 자, 화학 반응도 동일하다. 자, 여기 곧 꺼집니다. 하나, 둘, 셋. 자, 그 화학 반응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왜 외우라 그러냐면요. 모든 것들이 반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은 중학교 3학년 때 뭐 배운지 아세요? 여기에 다른 건 다 그대로 써놨는데 야만 유일하게 여기 앞에 뭐라고 적어놨어요? 2라고 적어놨죠. 중3 때는요. 이 개수까지 맞춰야 돼. 여기 앞에 숫자들까지 맞춰야 돼. 그래서 좀 복잡한 것들이 많아요. 반응식이 나오면은 그 반응식의 숫자까지 맞추는 게 중3 때 할 일. 자, 물론 2학년 때도 그렇게 숫자 맞추는 반응들이 막 나옵니다. 여러분들 하셔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자, 중2 때, 첫 중간고사 때 굉장히 봉변을 당합니다. 화학은 게으르면 못합니다. 이거 외우는 거예요. 하루 아침에 한 번 외운다고 벼락치기 절대 불가능합니다. 늘 습관처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1학년 때부터 이거는 안 까먹게 계속 해야 돼요. 세 파트입니다. 원소, 기호, 물질, 이온. 그리고 나중에 뒤에 가면 반응식까지. 자, 여러분들이 결국 뭐까지 해내야 되냐면은 이것까지 해야 돼요. 여기 보면은 아주 이쁜 세트가 있어요. 반응식도 있습니다. 여기 해야 돼요. 저것도 해야 돼요. 네. 반응식 요 개수 맞추는 거 요게 여러분들이 틈틈이 내가 요걸 다 하게 할 거거든요. 자, 그래서 요렇게 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암석 분류와 순환. 자, 보세요. 암석은요, 자, 이거 그냥 밑줄만 치면 돼요. 화성암은 마그마가 식었대. 퇴적암은 퇴적물이 쌓여서 다져지고 굳어져서 만들어졌대. 변성암은 열과 압력을 받아서 변했대. 자, 이렇게 되는 암석들은 끊임없이 순환을 합니다. 순환을 하는 것은 다른 놈의 재료가 된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퇴적암이 있습니다. 변성암이 있습니다. 화성암이 있습니다. 자, 화성암이나 변성암은 퇴적물이 돼요. 그죠? 퇴적물이 됩니다. 퇴적물이 돼서 퇴적암을 만들었어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 퇴적암은 변성암이 됩니다. 열과 압력 받아서. 얘들이 녹아서 마그마가 돼요. 마그마가 됐다가 다시 화성암으로 돌아옵니다. 계속 순환할 수 있죠. 그죠? 이 그림은 방향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이 결론은 뭐냐? 계속 순환이 가능합니다. 결국 사라져요. 그대로 다 있어요. 그대로 다 있다. 자, 계속 순환하는 겁니다. 그냥 그대로 다 있어요. 그대로 다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를 우리는 자, 좀 유식하게 쓰겠습니다. 질량 보존의 법칙. 야, 그러니까 여기 이제 갑자기 6학년에서 중학교 되니까 용어가 막 생소하죠. 그죠? 초등학교 과학에서 들어가는 용어하고는 이게 좀 사료는 많이 차이 납니다. 자, 그래서 이걸 이제 다 그대로 써요. 질량을 안 변하는 거예요. 이 지구상에 있는 물질, 돌멩이가 어디 딴 데 가겠어요? 안 가겠죠, 그죠? 이 지구상에 있는 돌멩이는 계속 지구상에 남아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우리는 통틀어서 뭐라 그러냐면 질량은 그냥 보존된다. 질량 보존의 법칙. 따라합시다. 질량 보존의 법칙.
아, 이 질량 보존의 법칙은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질량 보존의 법칙. 자, 그 다음에 용어 중에서, 풍화, 침식 이런 용어도 있네요. 알고 가셔야 돼요. 풍화는요, 자, 요게 부서지는 거예요. 흙으로 되는 이 과정을 풍화, 침식은 깎여 나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풍화작용, 침식작용이라고 들어본 적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 풍화작용은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자, 화학적 작용, 물리적 작용 했는데, 모래가 흙이 되고, 암석이 모래가 되고 하는 그 과정들 있죠? 어릴 때 그거 배웠죠? 초등학교 때? 그 과정이 그냥 풍화작용이에요. 파도가 쳐요. 막 그래가지고 바위가 깨집니다. 그거는 뭐라 불러요? 침식작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은 요 말들이 있습니다. 자, 누가 한번 읽어봅시다. 이원영, 네. 읽어봐 주세요. 지표에 드러난 암석이 풍화와 침식 작용을 받으면 퇴적물이 다져지고 굳어지면 암석이 지하 깊은 곳으로 이동하여 높은 열과 압력을 받으면 변성화, 더 높은 열과 압력을 받으면 마그마가 지하 깊은 곳이나 지표에서 식으면 화성화. 나 이거 기억하셔야 될 말들입니다. 네. 이게 딱 요약을 잘 해놨어요. 그죠? 그러니까 요 말이 우리가 실제로 딱 기억을 해야 돼. 지금 외우라고 해봐 여러분들 못 외웁니다. 자, 그럼 어떻게 시험 문제에 나오는지 이제 문제가 어떻게 보이는지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오늘 자 마지막에 한 줄 칠돼 있나? 마지막 한 줄까지 다 칠해놓을게요. 형광펜이 막 열심히 들어가네요. 빈칸 채우는 거 여러분들 하셔야 되고요. 자, 우리는 쭉 가서 문제. 자, 첫 번째. 자, 암석의 분류 기준. 잘 나옵니다. 이거 분류 기준이 어떻게 되느냐? 분류했을 때 분류 기준 물어요. 분류 기준. 자, 그래서 자, 가나다 이렇게 구분했어요. 사암, 쇠일, 암염, 규암, 대리암, 편마암, 반려암, 현무암, 화강암. 얘네들 가는 전부 다 퇴적암입니다. 나는 전부 다 변성암. 자, 다는 화성암입니다. 자, 이렇게 분류가 되죠. 자, 이것은 바로 생성 과정에 따른 분류다. 어떤 얘기인지 알겠죠? 자, 암석을 자, 분류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생성 과정이 나올 수도 있어요. 자, 암석의 색깔이라고 했는데 색깔은 뭘로 어떤 놈이 머릿속에 지금 떠오르나요? 아까 했던 것 중에서. 자, 색깔. 요거는 밝은 암석하고 밝은 거 대 어두운 거. 그죠? 자, 그래서 방금 현무암이라든가 자, 또 누가 있어요? 현무암에 대적되는 거. 유문암이 있었죠? 예. 현무암과 유문암. 중간에 내가 아는 사람도 있었는데, 자, 요 두 가지. 또는 밝기로 비교할 수 있는 게. 자, 누가 있었어요? 반려암이 있었고요. 화강암이 있었습니다. 얘네들이 만약에 이렇게 비교가 된다면은, 이거는 밝은 거 대 어두운 거. 지금 앞에 쓴 게 사실 어두운 거거든요. 자, 요렇게 색깔에 따른 분류도 있어요. 맞죠? 알갱이 크기에 따른 분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알갱이 종류에 따른 분류도 있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네. 자, 분류 종류는 되게 다양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 2번 문제 그림은 요거는 뭐가 만들어지는 그림이에요? 화성암입니다. 알겠죠? 화성암이 자 생성되는 과정인데 땅속 깊은 곳에 있는 마그마 있죠? 얘는 뭘 만들겠어요? 심성암입니다. 얘가 터져서 밖으로 흘러나오면은 화산암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에 따른 분류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요거 내용 꼭 기억하셔야 되고 반드시 외우셔야 될 부분입니다. 심성암은 결정 크기가 서서히 굳어서 결정 크기가 요게 크고 얘는 빨리 굳어서 작다라고 했는 요런 거는 내용 암기해야 될 겁니다. 요런 건 여러분들 내용 한번 기억해 주시고요. 자, 요 그림 시험에 정말 많이 나오는 그림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요 실험 굉장히 많이 나오는 그림이에요. 자, 이게 자 현무암과 화강암의 위치라고 했잖아요. 그죠? 자, 현무암과 화강암이 여기서 그림 2에서 어디에 있을까요? 자, 화강암과 현무암을 생각하면요.
B에서 누가 나옵니까? 화강암이 나오겠죠? A에서 현무암이 나옵니다. 요거 되겠죠? 네. 현무암은 빨리 식어서 만들어진 거고요. 화강암은 천천히 식었어요. 자, 그러면 그림 위에서 현무암의 위치는 어디예요? 기요. 자, 요 기역이 현무암의 위치입니다. 왜? 세립질. 자, 세립질은 작은 결정이에요. 거기에 어둡습니다. 화강암은 큰 결정에 밝습니다. 어두운 물질이 적어요. 그래서 화강암은 여기 있습니다. 현무암과 화강암은 서로 반대되는 위치에 이렇게 존재하고 있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옆에 4번 실험을 보면은 얼음물에 녹여요. 얼음물에서 식혀요. 얼음물에 식히면 이건 자, 세립질이 나옵니다. 빨리 굳겠죠? 뜨신 물에 굳혀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조립질이 나오게 됩니다. 자, 굵은 알갱이가 나오게 돼요. 자, 그래서 이것은 바로 냉각 속도를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가 과정에서 생성된 암석은 결정이 작거나 없다. 자, 가의 과정은 세립질이라서 결정이 굉장히 작습니다. 결정이 안 보입니다. 가 과정으로 현무암은 맞지만은 화강암은 안 맞습니다. 나는 지하 깊은 곳에서 생성되는 자 심성암의 원리예요. 요게 화산암의 원리가 되고요. 얘가 심성암의 원리를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심성암 맞아요. 이 실험을 통해서 냉각 속도와 색이 아니고 뭘 확인하는 거겠어요? 결정 크기 관계입니다. 알겠어요? 자, 요 실험은 냉각 속도와 결정 크기 관계를 알게 해 줍니다. 그래서 세립질과 조립질이라는 결정 크기를 확인하는 실험이다. 요런 점을 머릿속에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됐죠? 네, 이런 문제도 잘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순서, 퇴적하면요. 이 퇴적 순서가 참 잘 나와요. 그래서 이런 것도 꼭 암기하셔야 됩니다. 자, 순서 어떻게 됐어요? 자, 일단은 퇴적물이 일단 운반되죠. 자, 그 다음에 쌓여야 되겠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다져지죠. 다지기, 구지기라고 쓸게요. 다지기, 그 다음에 굳히는 거죠. 자, 굳히기. 그래서 마지막에 암석이 형성됩니다. 자, 그래서 그냥 요 흐름을 운반, 퇴적, 다지기, 굳히기, 암석 형성. 자, 입에 착 붙여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퇴적암은 일반적으로 층리가 나타납니다. 여기서 편리하고 구별하셔야 돼요. 편리는 누구한테 나타나요? 변성암입니다. 자, 편리는 변성암 중 일부예요. 자, 암석이 변성작용을 받아서 아니고 무슨 작용을 받아요? 퇴적작용입니다. 변성작용이 아니죠. 혹시나 강 밑바닥에서 만들어져야 되고요. 화석이 발견되고 종류나 크기에 따라서 분류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2번이 틀렸고요. 편리는 변성암 중 일부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자, 거기 뒤에 보시면은 요 7번 그냥 맞춰 쓰시면 되고 8번 문제 보세요. 요게 뭐 생성되는 과정이에요? 자, 요 옆으로 밀어주는 압력을 특히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횡압력이라는 용어를 써요. 다시 무슨 압력이라 부른다고요? 횡압력. 다시 무슨 압력? 횡압력. 자, 이 횡압력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자, 이때 횡압력을 받아서 자, 여기 줄무늬가 생기게 됩니다. 자, 이렇게 생긴 줄무늬. 자, 여기서 여러분들 염리라고 나와요. 염리. 자, 그 다음에 요거는 화성암이 아니고 뭐가 만들어진 겁니까? 요거는 변성암이 되겠죠? 자, 여기서 재결정은 뭐란 소리냐면은 녹았다가 다시 굳어지는 거예요. 이때 결정이 어떻게 된다고요? 결정이 어떻게 된다고요? 네, 커진다 그랬어요. 아까 얼음 알갱이 얘기했어요. 자, 녹았다가 다시 굳어질 때 결정은 커지게 됩니다. 작아지는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자, 니은은 요거는 무슨 암 적어두세요. 옆에 변성암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화석 발견은 누구에서 가능한 얘기예요? 퇴적암에서 가능하죠. 그죠? 맞죠? 그래서 이런 종류는 화석 이게 발견 가능한 게 안 됩니다. 왜냐면 녹았다가 다시 굳잖아. 그치? 자, 이런 식으로 녹았다가 다시 굳는 이런 과정들을 거치기 때문에 화석은 발견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퇴적암에 대한 성질이고요. 요거는 변성암이라고 부르고요. 특히 재결정 작용으로 자, 결정이 커진다는 거. 재결정 작용이라는 것은 녹았다가 다시 굳어지기 때문에 결정은 커질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자, 이 줄무늬 아까 우리 뭐라 불렀어요? 아까 우리 줄무늬 뭐라 불렀어요? 아, 뭐라 불렀잖아요, 아까. 편리라고 불렀잖아요. 그죠? 네. 편리라고 불렀잖아요. 그 밑에 보세요. 자, 그래서 편리라는 말 대신에 염리라는 말도 있어요. 자, 요거는 같은 뜻으로 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염리, 편리, 의미는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압력을 받아서 줄무늬가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은 이 염리라고 나오는 교과서도 있고요. 편리라고 나오는 교과서도 있습니다. 알겠죠? 이 구조가 염리 이렇게 나오는 표현이 그렇다는 거 참고로 기억하세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는 편리라고 해서 나오는 거나 염리라고 해서 나오는 거는 이거는 다른 거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편리와 염리 이렇게 같은 표현이에요. 요거는 압력에 의한 줄무늬예요. 다시 뭐에 의한 줄무늬? 압력. 압력에 의한 줄무늬. 자, 측리는 무언 줄무늬? 퇴적에 의한 줄무늬. 됐죠?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확실히 구별하셔야 돼요. 네. 와, 여기 보니까 응해암이라는 게 있네. 응해암은 뭐가 만들어진 거냐면은 화산재가 응해암이 돼요. 화산재가 응해암. 석회물질은 대리암. 자, 소금은 암염. 암염은 들어봤죠? 암염 들어봤어요? 여러분들 집에 혹시 그 핑크 솔트 핑크 있어요, 있어요. 나 받아서 쓰는데. 그거 암염이야. 회사에 만들어진 거. 예, 거기에 대표되는 암염이에요. 그냥 우리가 보통 천일염캐서 그 하얀 소금 있죠? 이거는 염전에서 이제 이렇게 굳혀가지고 만든 건데, 그거 말고 이제 핑크솔트, 그래서 이렇게 막 돌려서 갈아 쓰는 거 있죠? 그게 암염으로 이렇게 나온 겁니다. 자, 그거 돌멩이. 자, 그 다음 여기는, 자, 여기, 생판 처음 들어보는, 자, 뭔가, 홈펠스라는 말이 나오네요. 자, 홈펠스, 말이 되게 거창해 보이죠? 자, 쉐일은 뭐가 쉐일입니까? 진흙태적이죠? 네. 요거는 진흙태적인데요. 이 홈펠스가 이 대리암보다 조금, 자, 고급스러워지는, 자, 그런 얘기로 갑니다. 자, 그래서 진흙이 퇴적되는 게 쉐일이에요. 자, 그런데 이 쉐일이, 자, 바로 뭐로 바뀌냐면은 열 변성을 받습니다. 열 변성을 받아요. 그러면 만들어지는 게 홈펠스입니다. 특별히 얘는 홈펠스라는 다른 이름을 쓰게 됩니다. 자, 그래서 홈펠스는 쉐일에, 자, 열변성으로 만들어진 놈을 말해요. 자, 그러면, 자, 우선, 자, 여러분들, 원래 암석, 변성암, 낮다, 높다, A는 뭐가, 여기서 말하는 것은, 자, 낮을 때, 높을 때, 뭐 나와 있고요. 편암 다음에 나오는 말이 C고요. 자, 그 다음 B는 뭐에서 출발하고, 그 다음 쭉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요 빈칸 요거 채울 수 있겠습니까? 자, A 뭐예요? 밑에 보세요. A 불러보세요. 자, 변성암, 낮을 때와 높을 때, 뭐가 낮고 뭐가 높을 때? 열과 압력. 아이, 밑에 보라니까. 그 좀 읽어봐줘, 이거. 요거 그대로 다 있잖아. 그치? A 뭐라고 돼요? 변성 정도. 그대로 읽으세요, 꼭. 자, A는 낮고 높고 이렇게 변성하면 변성 정도예요. 자, 그래서 부피는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은 열이나 압력을 가지고 얘기해요. 됐습니까? 자, 편함 다음에 나오는 게 누구예요? 편마음이죠? 맞죠? 자, 근데 B는 누가 들어가 있어요? 예? 아, B 홈페이지는 아니잖아. 쉐일이에요. 됐습니까? 그래서 쉐일 있죠? 얘가 자, 이 압력을 받았을 때 편한 편마음이 됩니다. 근데 쉐일이 열만 받으면 뭐가 되느냐? 홈패스가 돼요. 그래서 쉐일은 열만 받아서 홈패스가 됩니다. 샤암은 뭐가 됐어요? 아까? 사람은 뭐래? 주암. 자, 대리암이 되는 건 누구였어요? 석회암. 이렇게 얘기했어요. 요거 홈패스라는 이름은 여러분들 요거는 쉐일이 열을 받아서 만들어진 것이 홈패스입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이름이 등장을 해요. 자, 성수형은 여러분들 항상 앞으로 성수형이 나오면요, 요 적어주는 거 그대로, 이거는 다른 거 없어요. 자기가 말 만들려고 하지 말고 해설지에 적혀있는 문장 그대로 답을 쓰는 그런 훈련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네. 아이고, 야가 역시 문제가 조금 많이 들어있네요. 자, 마지막 단계는 이것도 여러분들 그대로 보시면 돼요. 자, 서술형 얘기. 자, 그 다음에 풍화 침식 전체적인 과정들, 요거는 그냥 그대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특히, 자, 요거, 퇴적물 크기에 따른 퇴적 위치 있죠? 요 문장, 요거, 여러분들 그대로 요거는 나중에 자꾸 이렇게 읽어보고 쓰셔야 됩니다. 이거 생각보다, 자, 요 얘기 흐름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어려운 얘기는 아니에요. 그냥 생각해보면 뻔한 얘기 맞죠? 다 이해되는 말입니다. 근데 서술형으로 표현을 해야 돼. 서술형으로 표현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말을 써야 될까? 자, 여러분들 의외로 서술형 진짜 못 씁니다. 그럼 막 주저리 쓸데없는 말이 나와요. 그럼 다 감점용이 돼요. 서술형 굉장히 잘 써야 됩니다. 서술형이 점수 배점이 커요. 그러니까 객관식 문제 아무리 많이 맞춰도요 60점밖에 안 됩니다. 서술형 주관식이 나머지 40점이에요. 자, 저 범호동 쪽에서는 벌써 50대 50으로 넘어갔어요. 아직 이 동네는 60대 40이거든요. 자, 그래서 서술형이 요즘은 아주 비중이 큽니다. 근데 걔네들 문제 몇 문제 안 돼요. 자, 신경 꼼꼼하게 쓰시고요. 오늘 숙제는 요거입니다. 암석. 자, 역시나 이 문제도 30문제 정도 있겠죠? 네. 자, 그래서 요거 오늘 여러분들 숙제로 하셔야 됩니다. 이거 안 되는 친구들은요, 지금 앞에 것도 안 되고 지금 이것도 안 돼 있으면은 이거 그냥 미리미리 해줘야 돼. 나중에 되면 이거 말고도 굉장히 많은 문제들을 여러분들 풀게 될 거거든요. 이거는 지금 외워서 풀라는 얘기가 아니라 찾으면서 풀면 돼. 알겠니? 그래서 자기가 해보는 게 중요합니다. 숙제는 빈칸 채우기 하고 역시나 문제예요. 알겠습니까? 네. 자, 일단 여기까지 얘기할게요.